저희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어요. 요즘 물가도 올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유미야, 너 작년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산 거 내가 몰라서 그래?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부산 호텔에서 하룻밤에 30만 원짜리 방에서 잔 것도 몰라서 그래. 30만 원짜리 호텔에는 돈을 쓰면서 손자 더위시키는 전기세 10만 원은 아깝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7월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기상청은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시내 온도는 36도를 넘나들었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씨였죠. 이정숙 씨는 이런 날씨에도 매일 아침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정보육을 원해 직장에 다니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직장에 다니게 된 며느리를 대신해 7살 손자 하준이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정숙 씨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정숙 씨는 아침 8시에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유미가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덥네요. 아,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정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나왔길래? 지난달에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전년 같은 달보다 2배가 넘게요.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유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정숙 씨는 뭔가 가시가 돋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유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에어컨을 조금 아껴 쓰실 수 있으실까요? 28도 정도로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숙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28도라니 이 무더위에 7살 아이와 함께 있으라니요. 28도? 좀 더울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전기세가 워낙 부담스러워서요. 유미는 마치 아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숙 씨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너무 더웠어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유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준아,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면 몸에 안 좋아. 할머니가 적당히 맞춰주실 거야. 정숙 씨는 손자의 땀에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미가 출근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정숙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외출하실 때는 에어컨을 꺼주세요. 아무도 없는데 켜놓으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정숙 씨는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하는 얼굴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온도계는 2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준이는 벌써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숙 씨의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깥 온도는 이미 32도를 넘어섰고 아파트 거실은 찜통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부채를 들고 하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자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하준아,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숙 씨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등과 이마의 땀이 계속 흘렀고 숨쉬기도 답답했습니다. 그때 아들 태훈이 잠깐 놓고 간 게 있다며 점심때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더워요? 유미가 전기세 때문에 28도로 맞춰달라고 해서. 태훈이 에어컨을 22도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28도로 어떻게 있어요? 하준이도 힘들어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하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 최고! 이제 시원해졌다. 하지만 태훈이 출근하고 나서 30분 후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서 에어컨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지금 22도로 설정되어 있던데. 혹시 온도를 바꾸셨나요?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도 에어컨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훈이가 잠깐 들렀다가 바꿨어. 너무 더워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준이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다시 28도로 맞춰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다시 온도를 28도로 올렸습니다. 하준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왜 다시 더워졌어요? 엄마가 하준이 감기 걸까봐 걱정한다고 하네. 점심을 먹고 나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후 2시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거실은 마치 사우나 같았습니다. 하준이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속이 메슥메슥해요. 정숙 씨는 급히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괜찮니? 할머니가 에어컨을 좀 더 틀어줄게. 정숙 씨는 온도를 24도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20분 후 유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또 온도가 바뀌었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유미야, 하준이가 더위 먹은 것 같아. 열도 나고 어지러워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 걸린 거 아닐까요? 차라리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선풍기로는 안 되겠어. 너무 더워서. 유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전기세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인데 자신이 전기세 때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다시 온도를 28도로 올렸습니다. 하준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미의 압박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웃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김 할머니는 에어컨 대신 냉방 매트를 쓰신대요. 몸에도 좋고 전기세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죠. 요즘 뉴스에서 에어컨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하던데요. 너무 오래 틀어놓으면 위험해요. 하준이가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면 나중에 자연 바람에 적응 못해요. 어릴 때부터 더위에 강해져야 해요. 유미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정숙 씨는 진짜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미가 하준이에게까지 말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래요. 할머니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우리 집이 가난해진다고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가 에어컨을 아껴 써야 우리가 치킨도 먹을 수 있다고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미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혹시 외출하실 때 에어컨을 꺼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플로 확인해보니까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도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정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분 마트에 다녀오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미야, 하준이가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어떻게 꺼?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위를 덜 타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30분이면 집안이 다시 뜨거워져. 선풍기라도 틀어놓으시면 되죠.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마트에 갔다가 2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하준이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더워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정숙 씨는 급히 에어컨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 안이 식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셨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네요. 아이만 있을 때는 꺼주세요. 정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준이가 힘들어해서 켰어. 에어컨 바람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응석을 부리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응석이라니 36도 폭염 속에서 7살 아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응석이라는 말입니까?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엄마 좀 힘들어. 왜요? 무슨 일이세요? 유미가 에어컨 때문에 너무 그래. 28도로 맞춰놓으라고 하고 나갈 때마다 꺼야 한다고 하고 하준이가 더위 먹어서 힘들어 하는데도 말이야. 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려워요. 전기세가 20만 원 넘게 나오니까 유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쓰면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입니다. 엄마가 36도 더위 속에서 하준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기세 부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내가 전기세를 내면 되잖아.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유미가 아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알겠어. 엄마가 참을게. 엄마, 죄송해요. 더위는 딱 2달이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식을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주 돌보는 것마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날 아침 유미가 출근하면서 새로운 폭탄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인터넷에서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에어컨 대신 얼음물에 수건을 적셔서 목과 손목에 대고 계시면 시원해요. 전기세도 안 나오고 건강에도 좋대요. 유미야, 그런 방법으로는 하준이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높아서 더위를 덜 타요. 그리고 너무 인공적인 환경에 적응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유미는 얼음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마치 에어컨 대신 이것을 쓰라는 것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숙 씨는 얼음을 수건에 싸서 하준이와 함께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친구들은 다 에어컨 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래요? 하준아, 에어컨 바람이 건강에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얼음은 금세 녹아버렸고 집 안은 여전히 찜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정숙 씨는 에어컨을 25도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에어컨이 25도로 설정되어 있어요. 얼음 수건은 안 써보셨나요? 써봤는데 금세 녹아버려. 하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번 달 전기세가 또 20만 원 넘게 나오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유미가 한 말이 정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 알아서 잘 아시던데. 어머니만 유독 에어컨을 많이 쓰시네요.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리는 사람 대하듯한 말투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전기세를 펑펑 쓰는 사람처럼 말하다니. 유미야, 내가 집에서는 선풍기만 써. 에어컨 거의 안 틀어.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만 틀어놓았습니다. 하준이가 금방 땀에 젖어 축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에어컨을 꺼요? 하준아,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그래. 그날 오후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정숙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7월 항공편, 부산 해운대 호텔, 강릉 펜션 예약. 정숙 씨는 차근차근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내가 이번 연도에는 손자 본다고 모임도 제대로 못 나갔지? 이제 시간이 좀 나네.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졌어. 너도 시간 되면 함께 갈래?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준이는 어떻게 하고? 그건 태훈이네가 알아서 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정숙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아들 집에 가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도 않고 선풍기만 켜놓았습니다. 하준이가 더워하자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에어컨을 못 틀어. 미안해. 오후 2시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그럼 유미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친정에 가야 해서 화요일까지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사실 나도 다음 주에 여행 가려고 했거든. 네? 여행이요? 응,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올해 계획했던 거야. 유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언제 오세요? 수요일에는 오시죠?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집에 돌아와서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미가 그러는데 다음 주에 여행 가신다고요? 응,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그럼 하준이는 어떻게 해요? 정숙 씨는 태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태훈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숙 씨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훈아, 엄마가 36도 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하준이랑 둘이 얼음 수건으로 더위를 견뎠어. 그런데 너는 유미 편만 들더라. 엄마, 유미는 집에서 어플로 감시하고 나갈 때마다 에어컨 끄라고 하고 심지어 하준이한테까지 할머니가 전기세를 많이 써서 집이 가난해진다고 말했어.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다고요? 그래. 7살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제 그만할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유미랑 얘기해 볼게요. 얘기? 이미 늦었어.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때 유미가 옆방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숙 씨는 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해? 유미야, 나를 바보로 아니? 전기세 20만 원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네가 직장을 그만두든지 해. 왜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어플로 에어컨 감시하고 나갈 때마다 꺼놓으라고 하고 28도로 맞춰놓으라고 한 게 다 거짓말이야? 유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한테 할머니가 전기세를 많이 써서 집이 가난해진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야? 그건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지. 태훈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유미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보죠.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어요. 요즘 물가도 올라서.
정숙 씨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유미야, 너 작년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산 거 내가 몰라서 그래?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부산 호텔에서 하룻밤에 30만 원짜리 방에서 잔 것도 몰라서 그래. 어머니, 그건 어떡해. 하준이가 다 얘기했어. 엄마가 예쁜 가방 샀다고, 부산 호텔이 너무 예뻤다고.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만 원짜리 호텔에는 돈을 쓰면서 손자 더위 식히는 전기세 10만 원은 아깝다는 거야? 태훈이 놀라며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유미야, 그게 정말이야? 유미가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정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계획이라. 좋아. 그럼 나도 계획을 얘기해 줄까? 정숙 씨는 가방에서 여행 예약 확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 5박 6일, 다음 주에는 부산 3박 4일, 그 다음 주에는 강릉 4박 5일. 총 2주 반 동안 여행할 거야. 그럼 하준이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유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야 하고 태훈 씨도 일을 갑자기 뺄 수 없어서. 그럼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베이비시터를 쓰든지 해. 베이비시터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하더라. 전기세보다 비싸지만 뭐 어쩔 수 없지. 태훈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베이비시터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럼 유미가 휴가를 내든지. 명품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 베이비시터비는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정숙 씨의 말에 유미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하준이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하준아, 이리 와봐. 하준이가 다가오자 정숙 씨는 아이를 안쳤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여행을 가게 됐어.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한 달 정도? 하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가 돌봐줘요? 정숙 씨는 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봐주실 거야.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거나.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요. 정숙 씨는 하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하준이가 제일 좋아. 그런데 할머니도 가끔은 쉬고 싶어. 그리고 유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앞으로는 전기세 걱정하지 마. 내가 안 올 테니까.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네가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써서 부담된다고. 그럼 이제 부담 없잖아. 태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결혼해서 애 낳을 때는 다 계획하고 낳았겠지. 키우는 것도 계획하고 키워. 정숙 씨는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참, 그리고 말해두는데 나 전혀 서운하지 않아. 오히려 후련해.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네 본심이 나온 거지. 돈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거. 정숙 씨는 하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여행 재밌게 다녀올게. 그리고 앞으로는 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돼. 할머니가 없으니까 전기세 많이 안 나올 거야. 문을 나서면서 정숙 씨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없으니까 집안일도 다시 유미가 해야겠네. 설거지, 빨래, 청소. 다 너 몫이야. 전기세 아끼려고 할머니 내쫓았으니까 당연하지? 3일 후 제주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던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제주도 해변가 카페. 왜? 유미가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하준이를 돌보려고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베이비시터 알아봤는데 하루에 12만 원이래요.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12만 원? 생각보다 비싸네. 그래도 전기세보다는 낫겠지? 엄마, 그리고 어린이집은 알아봤어? 대기자가 200명이래요. 들어가려면 6개월은 기다려야 한대요. 6개월 후면 하준이 학교 가는데. 아이고, 그럼 유미가 계속 휴가를 내야겠네. 무급 휴가? 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유미야. 휴가 잘 보내고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심한 게 아니라 솔직했던 거지. 나는 오히려 고마워. 어머니, 고마워. 덕분에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 정숙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미야, 나 여기서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게 지내고 있어. 에어컨도 마음껏 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돈 걱정 없이 말이야.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생각해 볼게.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거든. 유럽이요? 응. 그동안 손주 돌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다 해볼 생각이야.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하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나도 하준이가 그리워. 그런데 에어컨 잘 틀고 있어? 전기세 많이 나와도 괜찮지? 나 없으니까. 아, 맞다. 네가 하준이한테 할머니가 에어컨을 켜서 집이 가난해진다고 말했었지? 이제 나 없으니까 부자 될 수 있겠네.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내일 스쿠버 다이빙 예약했다며? 응, 왜? 나도 해볼래. 60대의 새로운 도전이지 뭐.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제주도 바다에서 일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구나.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한 달 후 정숙 씨는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에는 태훈과 유미의 부재 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웃으며 휴대폰을 끄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그리고 석 달 후 정숙 씨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말이죠. 태훈과 유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를. 하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60대 여성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태훈과 유미는 하준이 돌봄 때문에 여전히 고생하고 있었고 결국 유미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준이가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다시 와주세요? 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정숙 씨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도 하준이가 보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바빠.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거든.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랑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되지. 그때는 에어컨도 마음껏 틀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고. 그리고 다음 여행지인 호주 항공편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